안보리의 이사국입니다. 이사국. 대통령이 그런 경솔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사람의 논리와 이 세계의 논리가 뭐가 통하지 않는다. 인종주의적입니다. 인종주의.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참 잘 쓴 글이 하나 있어요. 마이어라는 사람, 마이어스라는 사람인데 부산의 동서대학교에 근무하는 미국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에 대한 책장을 쓴 사람인데 뉴욕타임스에 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. 제목은 한국의 집단적인 무시. 그러니까 이 사태를 무시한다. 한국인의 집단적인 무시. 이렇게 써놨는데 이야기는 입니다. 동서대학교에서도 학생 하나가 이번에 천안함에 탔다가 죽었대요. 죽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덤덤하답니다. 아니 미군이 교통사고로 두 여중생이 죽었을 때는 촛불 시위하고 난리치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 냉담하다. 왜 이러느냐. 아마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민족주의라는 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민족주의가 문제다. 내셔널리즘이 문제인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국심하고는 다르다. 이건 다분히 인종주의적이다. 레이시즘에 가깝다라고 쓰고 있습니다. 인종주의적. 즉 애국심의 근거는 국가입니다. 민족이 아니죠.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, 우리 한국인들이 내세우는 내셔널리즘은 그 근거가 동족이라는 개념입니다. 동족. 그래서 동족이 저지른 죄는 막 듣고 넘어가는 게 좋다. 이것은 인종 편견 또는 인종 차별 또는 인종 우월주의죠. 아리안족 우월주의가 바로 나치즘 아닙니까? 그래서 유태인주의가 아닙니까? 유태인에 대한 편견과 아리안족의 우월성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나치즘이죠. 한국은 뭐냐? 이 사람 이야기는 한민족은 이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다. 따라서 한민족이 저지른 문제, 김정일이가 의뢰로 쏜 것도 이게 남북한 사이에 막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지, 이거 꼭 나쁘다고 뭐 이렇게 따지지 말자. 이게 빨리 잊어버리자 하는 심리가 있다. 이거는 애국심도 아니고 진정한 민족주의도 아니고 이건 인종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주의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지독한 욕이라는 것을 아마 모를 겁니다. 문명국가에서 어떤 사람 향해서 당신은 인종주의자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큰 욕 아닙니까? 그 얼굴에 침 뱉는 거죠. 그렇게 찍힌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립니다. 인종주의자다. 참 창피한 것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. 이런 걸 다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대북 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.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대북 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. 한국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. 왜냐? 한국 여론이 이렇게 냉담하기 때문에 참고하라고. 사실은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? 미국이 한국이 앞서 나가면 그 뒤에 따라가겠다는 정도지.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가지고 지금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?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공자심리지. 아니 유엔과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서 더 열심히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대주의자고 공짜심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혹시 보수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빨갱이들과 말하는 사대주의 종미 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미국 유엔 보고 해달라고 합니까? 그리고 우리가 미국 유엔에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?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일개 연대를 보냈습니다. 300명 달랑 보내놓고 6.25 때 미국이 연기문으로 한국에 150만 명 보내지 않습니까? 그 중에서 10%인 15만 명이 죽고 다쳤는데
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북한 편들 테니까 유엔하고 미국이 앞장서서 좀 북한을 좀 단속 좀 해주시오.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민주당, 민노당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이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층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다수 아니겠습니까? 다수.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이 틈새를 비집고 30%의 문제 집단이 있습니다. 문제 국민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 30%는 정말로 안 믿는 거냐? 어제 광고를 보니까 참여연대를 욕하면서 뭐 국민과 국가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해놓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. 편안한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도 거짓을 했으면 반역이다. 바로 이 30%의 문제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죠. 모르면, 그것도 모르면 바보죠. 바보.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모르면 바보지. 뭐 1 더하기 1은 2 더하라는 걸 모르면 누구나 대학교 나와가지고 모르면 바보죠. 지금 한국 사회에서 편안한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면 그건 바보입니다. 바보. 그런데 아마 알면서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럼 이게 구조적인 것이죠. 알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. 무식한 것을 알면 무식이 아니죠. 자기가 무식한 것도 모르면 무식이고. 그보다 더 악은 알면서도 무식한 척 하는 거죠. 이게 아마 그 성격이죠. 그게 아마 반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? 그래서 80년대에 약 5%나 되던 게 민주화가 되니까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늘었어요. 즉, 반대한민국적인 친북적인 세력이 5%에서 90년대에 들어오니까 10%대로 늘더니 좌파 정권 하에서는 20%에 육박하더니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것을 좀 줄여달라. 이 흐름을, 이 뒤집어지는 흐름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한 5%, 10% 더 늘은 것 같아요.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이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꿔야 되죠.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? 2012년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. 그럼 이 흐름은 뭐냐? 이 흐름은 세대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입니다. 또는 역사적이에요. 거대한 흐름입니다. 이 흐름. 이 흐름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좌경화라고도 합니다. 또는 온 국민의 집단 바보화이기도 하죠. 또는 선동, 불법, 폭력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이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. 실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이렇습니다. 20대, 30대, 40대까지. 30대, 40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386세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. 8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좌익 이념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 됐습니다.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행동력이 강하겠습니까? 교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부목사쯤 되고, 지금 일본 부양판사가 됐을 것이고, 군대에서도 영광급으로 들어갔을 것이고, 신문사에서는 차장, 부장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밑에 정교조 교육 10여 년 받은 정교조 세대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정교조 세대와 386 세대,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집에, 한국의 3층에 비교하면 1층, 2층에 살고 있어요. 3층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50세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. 앞으로 20대 386 세대, 정교조 세대가 1층 사는 사람하고 2층 입주자가 한 덩어리가 되면은 아마 3층에는 사는 사람은 몰아내버렸습니다.